2편 적의 정체, 숨겨진 동맹. 프롤로그. 위험한 감시자. 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수진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뚜. 전화가 끊겼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1장 법률사무소의 충격적 진실. 허름한 오피스텔 3층 정의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변호사 정민호가 반가운 표정으로 맞아주었다. 대학 동기이자 수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민호 오빠, 고마워요. 이런 일로 찾아와서. 무슨 소리야. 앉아봐. 민호는 어제 수진이 보낸 자료들을 책상에 펼쳐놓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수진아,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민호가 한 장의 서류를 가리켰다. 이 계약서를 봐. 김태준이 내 아버지 명의로 보증을 선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김태준의 거짓 보증으로 살해당한 거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 약물 처방전. 내 아버지의 심장병 약이 아니야. 이건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야. 쿵. 수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민호가 재빨리 부축했다. 수진아, 괜찮니? 오빠.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살해당한 거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2장 박영근의 폭탄 증언. 점심시간 수진은 박영근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근의 표정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수진 씨,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영근이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제가 본 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뭔 말씀이세요? 영근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 김태준이 병실에 왔을 때 몰래 녹음한 거예요. 김태준, 내가 뭘 했는지 다 안다. 내 회사 계좌에서 50억을 빼돌린 것도,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도. 형, 너무 흥분하지 마. 심장에 안 좋아. 흥분하라고 30년 우정을 이렇게 배신하고. 형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김태준, 너 정말. 쿵. 형. 녹음이 끝났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더 빨리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영근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3장 예상치 못한 내부자. 그날 오후 수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진 씨죠. 저는 김태준 회사 회계팀 이미영입니다.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1시간 후 수진과 미영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수진 씨, 저희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미영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이게 뭔가요? 지난 3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김태준 회장이 정치인들과 검찰, 언론사에 뿌린 돈이 무려 200억이에요. 수진이 파일을 넘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미영이 한 장의 문서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이 서명, 가짜예요. 컴퓨터로 합성한 거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희 회사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분석해 준 결과예요. 사장, 거대한 음모의 실체. 미영의 증언을 들은 후 수지는 민호에게 급히 연락했다. 오빠, 큰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김태준 뒤에 거대한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진아, 그럼 이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일 수도 있어.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인 놈들을 그냥 놔둘 순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너무 커. 자칫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민호 변호사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영장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영장을 보여주었다. 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건 뭔가요? 저희 사무소에 무슨 문제가? 아, 그리고 고수진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저요? 왜 저를? 아버지 회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요. 5장, 함정에 빠진 수진. 국세청 조사실, 수진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다. 앞에는 중년의 조사관이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고수진 씨,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횡령, 무슨 소리예요?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밀어줬다. 이게 뭔지 보세요. 그것은 수진의 계좌로 들어온 30억 원의 입금 내역이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좌는 분명히 당신 명의네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저는 이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걸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분명히 함정이었다. 조사관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세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수진아, 절대 아무 말 하지 마. 지금 변호사 대동하고 가고 있어. 6장, 역전의 카드. 1시간 후, 민호가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저는 수진 씨의 변호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법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조사관이 당황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참고인 조사인데. 단순한 조사라면 왜 변호사 선임을 방해했나요? 그리고 이 계좌 내역 조작된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다. 이 거래가 일어난 시간에 의뢰인은 아버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계좌, 실제로는 김태준이 개설한 유령 계좌입니다.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은행 내부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7장 진짜 동맹의 등장. 조사가 끝난 후 수지는 김철수 변호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게 된 건가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도 김태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제 의뢰인 중 한 명이 김태준 때문에 회사를 잃고 자살했거든요. 그때부터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뭔가요? 지난 10년간 김태준의 범죄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림도 없었죠. 상대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있고 박영근 씨의 증언이 있고 회계팀 이미영 씨의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 승산이 보입니다. 8장 적의 반격.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해. 분명히 잠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완전히 뒤져진 상태였다. 누가? 그때 침실에서 낯선 남자가 나왔다. 창고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고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자,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찾는 건 간단해요.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2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다. 아버지한테서 받은 유산, 그거 다 내놓으세요. 무슨 유산? 우리 집은 빚만 잔뜩인데. 시침이 떼지 마세요. 회장님이 숨겨둔 비자금 위치가 적힌 메모 말이에요.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찾을 때까지 여기 있겠네요. 남자가 의자에 앉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9장 위기의 순간.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박영근의 목소리였다. 남자들이 긴장했다. 이런 방해꾼이 왔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권총을 꺼냈다. 조용히 보내드리자고.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영근이 들어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경찰 2명이 함께였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남자들이 당황하며 무기를 내려놓았다. 박영근 씨, 어떻게? 김철수 변호사님이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10장 마지막 퍼즐 조각. 남자들이 체포된 후 수지는 박영근과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비자금 메모가 뭔지 아세요? 영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걸 숨겨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때 수지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잠깐. 혹시 수진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이것 안에 만년필을 분리하자 작은 종이가 나왔다. 이게 뭐지?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KB은행 3487, 23, 1156, 789. 농협 45877295834. 계좌번호네요. 영근이 흥분했다. 아버지가 비상금을 숨겨뒀나 봐요. 11장 반전의 진실. 다음 날 은행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계좌들에 총 15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수진이 기절할 뻔했다.
150억. 네, 그리고 이건 김태준 씨가 여러 차례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네요. 아버님이 김태준의 비리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네, 김태준을 잡기 위해 일부러 덫을 놓으신 거죠. 그걸 김태준이 눈치채고 민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아버님을 살해한 거야. 12장 언론 공개.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김철수 변조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내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수진이 불안해했다. 수진 씨,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네. 아버님의 복수를 완성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정의를 세우는 일뿐입니다. 13장 김태준의 최후의 발악. 기자회견 하루 전 김태준이 직접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만날 게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1시간 후 수진은 김철수 변호사와 함께 김태준을 만났다.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정말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어. 그런 분을 내가. 그럼 지금이라도 모든 걸 자백하세요. 자백서는 이미 써뒀어. 김태준이 봉투를 건넸다. 이것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14장 정의의 승리.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김태준 회장의 30년간의 조직적 범죄를 고발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다. 제 아버지는 단순히 사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김태준은 1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과 검찰을 매수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다. 15장 진짜 시작. 회견이 끝난 후 수진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다. 고수진 씨, 축하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김태준은 작은 물고기였어요. 진짜 상어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건드린 건 김태준이 아니라 이 나라의 권력 구조 전체거든요. 뚜.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에필로그, 새로운 적의 등장. 그날 밤 수진의 집 근처의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수진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타겟 확인했습니다. 좋아. 위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어. 언제 움직일까요? 시간은 충분해. 천천히, 확실하게. 차의 번호판에는 영업용이라고 써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관의 비밀 차량이었다. 김태준의 몰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수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3편에서 계속 다음 예고 김태준을 쓰러뜨린 수진. 하지만 더 큰 적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정부 기관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과연 수진은 이 모든 적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